이번 시간에 우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기록하겠다고 우리가 매크로 기록을 할 때 보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뜨죠. 해서 맨 위에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가기 키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어떻게 할래?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물어본다고요. 그 중에서 매크로 이름하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우리가 선택을 해주거나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가 키가 됐든 설명이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 쓰는 거고요. 쓰기 싫다 그러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모든 매크로를 만들 때 바로가 키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때는 자동으로 매크로 기록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1이다, 2다, 3이다, 4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부여되는 이름이 있어요. 이런 이름을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직접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이름을 지정해 줄 때는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이제 문자로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이제 문자로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는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빗줄 문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에서 못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특수 문자 있죠? 이런 특수 문자 못 쓰고요. 그리고 중간에 띄어쓰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랑 띄어쓰기 못 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합계 평균 만들기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었었죠. 그때도 합계 언더바 평균 언더바 만들기 그런 식으로 썼다고요. 왜? 띄어쓰기를 못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밑줄 문자 언더바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써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 문서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매크로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집안에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 집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오토 오픈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해당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기록된 그 매크로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키 지정하는 거요. 우리 단축키 지정하는 거죠. 우리 바로가 키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영문자만 가능하고요. 이 바로가 키 지정하는 거, 단축키 지정하는 거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얘는 이제 선택사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바로가 키로 이제 영문자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이랑 조합해서 이제 단축키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그때 이제 우리가 바로가 키를 지정할 때 영문자를 쓸 때 만약에 이제 대문자로 지정하게 되면 시프트가 자동으로 덧붙어서 이제 단축키가 지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만약에 소문자 A를 쓰게 되면 컨트롤 A 해서 단축키가 이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문자 A를 썼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A 그렇게 이제 단축키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키보드 상태가 영문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소문자가 나온다. 그때 이제 대문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시프트하고 A를 누르게 되면 이제 대문자 A가 써지겠죠. 똑같이 A를 누르더라도 시프트하고 우리가 A를 누르면 지금처럼 대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컨트롤 시프트 A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B라고 썼다. 그럼 컨트롤 B요. 컨트롤 B. 그리고 대문자 B를 썼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B가 이제 단축키로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쓴 거랑 소문자 쓴 거랑 이렇게 앞에 붙는 그 단축키가 달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된 그런 바로가기 키를 다른 문자로 수정해서 우리가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축키로 컨트롤 C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컨트롤 C가 우리 원래는 복사할 때 컨트롤 C 누르잖아요. 근데 내가 매크로 단축키를 컨트롤 C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에서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그럼 매크로가 실행될까요? 복사가 될까요?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에서 지정한 그 바로가기 키가 엑셀에 원래 있던 그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합니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요. 매크로 저장 위치에 보게 되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라는 게 있고 현재 통합 문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거는 personal.xlsb 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우리가 저장을 시키게 되면 모든 통합 문서에서 이 해당 매크로를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이 시작될 때 엑셀 스타트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에 있는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다 여는데 그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우리가 만든 거 있죠. 그 문서가 엑셀 스타트라는 이 폴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통합 문서예요. 새 통합 문서는 말 그대로 새 통합 문서를 열어서 매크로를 이제 기록하고 적용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통합 문서다 그러면 현재 작업 중인 그 통합 문서에 우리 매크로를 기록하고 적용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크로 저장 위치가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라는 거요. 설명이라는 것도 우리 선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만약에 영문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이 매크로 이름을 봤을 때 이 매크로가 뭘 하는 매크로인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모르고 내가 또 계속해서 엑셀을 쓰는데 내가 매크로 만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을 이제 쓴다고요. 그래서 이 설명은 해당 매크로에 대한 간략한 그런 설명 같은 걸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설명이요.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매크로 이름도 있고요. 바로걸 키, 단축키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저장 위치도 이제 지정할 수 있고 설명도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매크로 이름 지정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걸 키 지정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그냥 소문자 A를 눌렀을 때랑 대문자 A를 눌렀을 때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매크로 저장 위치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